안녕하세요. 헤더입니다. 나만의 컬러링북 만들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명이죠. 박수근의 나무와 두 여인을 따라 그려보려고 합니다. 유명해서 그런 거가 아니라 저도 이분의 그림은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었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뭔가 질감, 마띠에르라고 하죠. 질감이 많은 그런 그림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선과 그 구도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양화라고 그러면 거리감이 있고 원근감이 있고 명암이 있고 막 그런데 이분 그림은 형태는 되게 단순하지만 그 안에 표현될 것들이 다 표현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울퉁불퉁한 마티에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지금 제가 저 앞에 그 머리에 뭔가를 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딱 그리면서부터 제가 되게 놀랬던 거가 저게 멀리서 봤을 때는 형태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와, 이래서 다루구나. 이래서 이 뭔가가 우리를 끄는구나라고 제가 되게 또 감탄을 했던 게 저 여인의 포즈가 딱 그리는데 그, 그 형태학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인체학적으로 너무 그 단순한데 그 꼭 있어야 되는 골격과 이거는 너무 표현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나무를 그리는 것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한쪽 발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뒷발을 뻗은 모양이나 그리고 엉덩이에 약간 처짐과 그리고 아랫배에 나온 저 볼록함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그리면서 아, 내가 또 섣부르게 이 엄청난 또 작품들을 손을 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 잎사귀 하나 없는 저 나무인데 하나도 저 나무가 뭐 슬퍼 보이거나 아니면 정말 뭐 다 죽어가는 나무처럼 전혀 보이지 않고 너무 뭐라 그럴까 그 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튼튼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저 나무 가지의 저 풍성함 그리고 정말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가 아니라 정말 그 봄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나무의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위로 다 뻗어 올라간 가지들과 그 화면을 꽉 메우고 있는 저 하여튼 그 풍성함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림을 그리면서 또 이제 이래저래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야, 역시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박수근 화가는 1914년도에 태어나서 196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약 50세 초반에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딱 활동하던 시기가 이제 그 일제 치하에 있던 시기부터 그리고 6.25 전쟁 이후 까지 정말 그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정말 힘들었던 시기에 태어나서 그때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 이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그 미술 교육을 따로 받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느 문헌에 보니까 그 이분이 12살 되던 해에 밀레의 만종 그림 다 아시죠? 이렇게 두 부부가 이렇게 뭔가 밑에 아래에 뭔가 두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 모습, 그 그림이 있는, 그 모습
그려진 그 밀레의 만종을 보고 나도 나중에 밀레와 같은 화가가 되기를 꿈꿨다는, 바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박수근 그 모든 그림의 주제가 약간 밀레라는 작가가 그 당시에 그 농촌의 그런 그 농부의 모습을 주로 이제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이 박수근 화가도 그 대부분의 이제 그림들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뭐 빨래터 아니면 이렇게 아이를 업고 있는 뭐 여인, 뭐 절구를 이렇게 찢는 여인 등등 이렇게 되게 주변에서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주제들이 참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제가 이 나무와 두 여인이라는 작품을 이제 따라 그리면서 박완서 다 아시죠? 우리나라 또 참 훌륭한 작가 중에 한 분이신데 이 박완서 님하고 이 박수근 님하고 아주 인연이 깊더라고요. 이제 박수근 화가가 존칭을 생략하고 이 박수근 씨가 이제 1950년도에 6.25가 발발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군 PX에서 초상화를 이제 그리는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그림 그리는 그곳에 박완서 씨가 같이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었나 봤더니 이제 박완서 씨는 1931년생으로서 박수근 씨보다 한 20년 정도, 15년, 20년 정도가 더 어린데 이 당시에 이제 박완서 씨는 갓 서울대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전쟁이 나서 이제 공부를 더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집안이 어려워서 일을 하게 됐는데 여하튼 이게 초상화를 미군 PX 초상화를 그리는 곳에 박완서 씨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미군들을 이제 그 일을 따내는 거죠. 되게 짧은 영어지만 그 영어로 이제 초상화 그려줄게, 뭐 할게 해가지고 이제 박수근 씨 말고도 몇 명이 더 거기서 이제 같이 그림을 그리는 그 당시에는 이제 간판 같은 거를 그리시는 분들하고 박수근 씨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박완서 씨가 이제 일을 가지고 오면 이제 배급해서 나눠줘서 그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박완서 씨가 글을 처음부터 쓴 게 아니고 1970년대 초에 이제 이 박완서 씨가 나이 40대 됐을 때, 40살 됐을 때 처음 이제 여성동화 잡지에 공모전에 냈는데 당선이 돼서 처음 문단에 등단을 했습니다. 그때 소설이 박수근 씨의 저 나무가 모티브가 된 벌거벗은 나무 목자, 벌거벗은 나무라는 뜻의 장편 소설이었는데 여기에 바로 안에 그 화가 오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오키도가 바로 박수근 씨가 모델이었던 거죠. 이 박완서 씨의 나무옥은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녀가 인간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과정을 그리면서 그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바로 이 박수근 씨의 저 나무가 바로 박완서 씨에게 그런 희망을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그리고 있는 저 벌거벗은 나무에 대해서 박완서 씨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보채지 않고 늠름하게
여러 가지들이 빈틈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채 서 있는 나무. 그 옆을 지나는 춥디 추운 김장철 여인들.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무객엔 아직 멀지만 봄에의 믿음이 있다. 박완서 씨는 이 박수근 씨의 그림과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이 남옥이라는 작품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후에 수필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1995년도 작품에도 그 아예 실명으로 박수근 해가지고 미군 PX에서 초상화를 그려주는 화가로 등장을 하는 등 그 박완서 씨와 그 박수근 씨가 그 이런 정서적 교감, 교류로 인해서 서로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박완서 씨가 그 이제 또 박수근 씨에 대해서 얘기한 거의 한 장면이 뭐냐면 그 이제 65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박수근 선생님의 그 유작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가격이 그림값이 무지 뛴 거죠. 그래서 대단한 화가로 평가를 받는 게 너무 기뻤지만 그 박수근 씨가 살았을 땐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박완서 씨가 그의 생전의 가난이 억울하고 그 절박했던 한 예술가의 생애가 너무 슬퍼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하고 싶어서 그의 전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회고합니다. 저도 지금 나무를 아주 열심히 따라 그리고 있지만 저게 되게 단순하게 그려진 것 같아서 되게 별 고뇌와 힘든 시간 없이 슥슥 그려진 것 같지만 제가 저걸 하나하나 따라 그리면서 또 감탄하고 또 놀란 거가 사실 저도 이제 학교 단계 때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처음 이제 과제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교수님이 나가서 그 나무를 스케치해 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나무를 스케치하는데 와 진짜 이 구조를 맨 처음에 파악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anyway 지금 제가 또 따라 그려보니 구조며 뭐며 너무 정말 완벽하고 나무 가지 같은 경우도 방향이 한쪽으로 이렇게 되면 사람의 관절과 같아서 꺾이는 방향이 딱 이렇게 이쪽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예를 들자면 저희 이제 팔꿈치가 관절이 있어서 굽히잖아요. 근데 일자가 되면 더 이상 이 옆으로 이 뒤로 이렇게 꺾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도처럼 나무 가지도 가지가 가지 하나라도 이 마디마디가 이렇게 한 번은 오른쪽으로 가면 그 다음 마디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게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도 따라 그리면서 근데 따라 그리는데 저 느낌을 내기가 참 힘들어서 지금 열심히 칠해보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박수근 씨가 자기 그림에 대해서 했던 말들을 몇 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박수근 씨의 그림은 두꺼운 질감이 되게 또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분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옛 석탑, 석불 같은 데에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원천을 느끼며 조형화에 도입고자 애썼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수근 씨의 그림에서 보이는 전반적인 그 흙 같은 뭔가 돌 같은 두꺼운 질감 같은 게 이런 데서 왔다고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박완서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박수근 씨가 나는 인간이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에 대한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과 이런 경험, 그리고 어렸을 때 밀레 만종을 본 그런 기억들이
이분의 이 작품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도 덕분에 또 전혀 이런 사실이 있는지 모르고 또 선택해서 그리다 보니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있는지 찾아보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